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. 수요일 2부는 모두 까기 순서입니다. 조원진 우리 공화당 당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서요. 이런 말 했잖아요.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. 왜 이 말을 했을까요? 뭐 실체가 없는데 네. 그 실체 없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의 재판이다. 또 내란몰이고 탄핵몰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아요. 네. 윤석열 대통령 나이에 보면 그 호수에 잠긴 달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. 그래요? 예. 뭐 그런 부분들이 윤 대통령 한마디로 그런 대통령의 그 마음을 네. 표현한 그런 비유의 말이다 이래 보고요. 네. 헌법재판소의 어제 상황을 보면서 네.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다. 그런데 이제 국정원장의 부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계엄이다. 이런 국정원장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. 홍장원 차장은 보통 뭐 우리도 일반적으로 뭐 위에 상관이 뭐 그걸 부재 중이다 이러면 아니 계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 안 하더라고. 그렇습니까? 그 사람 독특한 사람이에요. 예. 그래서 그분 얘기를 돌아보면은 아무튼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잖아요. 네. 본인은 부인하는데 조태용 외교부 장관 했다가 이제 국정원장이 됐는데 그분이 입장에서 그분 홍장원 차장을 이제 그 사직을 시켜야 되겠다 정도 되면은 본인은 아니라 하지만은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. 본인의 뭐 얘기 홍장원 차장에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파장을 많이 넘겼고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뭐 사살 얘기까지 거기서 다 진원지인데 이 문제는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. 그런 입장이고 뭐 또 하나는 홍장원 차장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뭐가 진인지 그러니까요. 그 부분은 밝혀지겠죠. 어제 5차 변론기일 때 주요 종사자들이 출석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엇갈렸던 진술들이 정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문 형배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신문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?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이제 생방은 아니지만 방송을 다 보잖아요. 보는 입장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당사자 간에 서로 질문 답을 질의답전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잖아요. 그것을 왜 차단했지? 저는 그런 거는 문형배 소장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버렸다. 되게 궁금하잖아요. 지시를 했다. 또 이진우 장군은 뭐 아니 사령관은 아니 뭐 그렇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.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검찰에서나 언론에서 했던 얘기하고 다르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라는 것은 검찰에서 흘러나온 언론의 내용들을 윤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잖아요. 그럼 본인의 방어권으로서는 직접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하고 뭐 질의 답변 중에 뭐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 알 권리를 문형배 소장 대행이 자꾸 막나 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럼 6차 변론기일 때는 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세요? 뭐 저는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된다. 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은 뭐가 진실인지를 보고 싶잖아요. 어제도 그 방첩 사령관이나 수도 방위 사령관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언론이나 검찰에서 얘기했던 진술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권 일방적으로 윤 대통령이 지금 몰려가 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의 방어권 역할은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어제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요.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총 쏴서라도 문부수로 들어가서 끌어내라
지시를 지금 했다라고 공소장에는 이제 적혀 있는데 어제 출석해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했어요. 이런 진술 변화는 왜 있었다고 보세요? 아무튼 검찰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진술을 했는가는 이제 밝혀지겠죠. 그런데 검찰의 진술을 재판부에 가서 거부를 하면은 네. 부인을 하면은 그건 증거로 채택이 안 되잖아요. 예, 이제 이진우 사령관은 안 거죠. 이게 공개적인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했던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이런 부분이 다 가는 것은 이제는 뭐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계엄 이후에 급박한 상황.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이 비판 이런 그 당시 10몇 프로 지지율이 툭 떨어졌잖아요. 네. 그런 상황에서의 검찰 조사와 어제 자유로운 입장에서 중계되는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에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? 뭐 저는 증언이, 재판 과정에서 어제가 공개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 조사 부분하고 공개적인 한 내용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. 그 재판은 소위 계엄에 관한 재판이잖아요. 이거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이기 때문에 어제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증인들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의 판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부분도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어제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도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김영원 전 장관의 의원 아닌 요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. 의원 말고는 빼낼 요원이 사실 그 국회 안에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. 시간대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그 시간대에 안에 요원이 있었는지 의원이 있었는지 그걸 누가 보고를 합니까? 그런 보고 자체가 없었는데. 그리고 그 이제 그 곽정권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하고 야당 의원 유튜브를 계엄 상황이 지금 진행됐는데 유튜브를 한다? 상식적으로 군인이 아니죠, 그거는. 군인으로서 자세가 아니잖아요. 유튜브를 방송을 나가도 유튜브를 나가면은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. 보고하지 않고 유튜브 나가서 울면서 그래 얘기한다. 국민들이 그래 보는 거죠. 아니 저분 도대체 뭐지? 그래서 그분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분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.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저런 군인이 있나. 그래서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진술 발언이 어느 것이 옳은가 내일 하잖아요. 내일 하면은 윤 대통령 대면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방첩사령부에서 어떤 상황들이 됐는지 혹은 지금 작전사령부에서 어떤 상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겠죠. 알겠습니다. 홍장원 차장이 어제 출석을 해서 대통령이 싹 잡아들이라고 해. 대상자 목적어는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어요. 거짓말입니다.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없으니까 부재 중이니까 그 거짓말이라는 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제. 대통령 전화를 받았지만은 누구를 지시하지 않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았다 이거잖아요.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지만은 그 전에는 대통령이 자기한테 지시를 해서 잡아들이라. 이렇게 어제는 말이 바뀌었잖아요. 대통령이 한 거라고 생각했다.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? 이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. 이분 얘기는. 그래서 이 문제도 진술이라는 게 계속 바뀌기 시작하면은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거기에서 홍장원 차장한테서 나왔는 정치인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또 뭐 거기에서 사살 얘기까지 나오고 거기에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얘기를 듣고 또 행동도 옮겼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 또 하나는 과연 그분이 얘기한 대로 그게 가능한가? 어제 윤 대통령 얘기 중에 핵심이 아주 중요한 얘기 그거예요. 아니 위치 추적은 국정원에서는 국내 수사를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 때 바꿔버렸잖아요. 국내 수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위치 추적을 하냐.
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. 위치 추적 자체를 경찰 말고는 못하게 돼 있는데 예.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얘기다. 이렇게 어제 상황을 보면은 그런 입장들이 정리가 되더라. 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지도부가 뭐 면회를 가고요. 그리고 2월 면회 일정이 지금 다 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.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요. 옥중 정치하는 거 맞습니다. 그래요. 옥중 정치하는 거 맞고 예.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뭐 그 당시에 탄핵 정국에서의 그건 아니지만 네.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탄핵 소추 의결에 일조를 한 거잖아요. 예.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뭐 그런 우리가 말하는 배신을 했다. 예. 혹은 뭐 자기 나름도 소신을 했다. 이렇게 하지만 한동훈을 비롯한 사람들이 탄핵 소추를 의결해 버렸잖아요. 예. 국민의힘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국민들은 보는 거예요. 탄핵 소추안 표결 때 국민의힘도 참여를 했다. 12사람이 아무튼 그 찬성을 하고 예. 또 11명이 무효나 기권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23명인데 예. 그것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. 네. 그런 입장에서 봐서는 뭐 당당하게 뭐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10%뭐 이랬으면 안 갔을 거예요. 예. 지지율이 뭐 50% 가까이 가니까 뭐 답답하죠 본인들도. 예. 그래서 뭐 권선동 원내대표가 뭐 네. 부정선거 문제 그런 얘기를 왜 하죠? 그래 대통령께서 아마 조금은 질책을 했을 것 같은데 예. 질책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. 당 지도부가 면회 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? 뭐 갈 수는 있다. 그런데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아유 뭐 국민힘답다. 이 예. 정도로 국민의힘답다. 예. 그 중도층 민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. 중도층 민심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지금은 예. 양단으로 완전히 갈라서서 중도층이 거의 좁아질대로 좁아졌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도 뭐 선거 때마다 예. 여당에서는 그 보수 정당에서는 중도층 하는데 그러다가 기본 소위 말하는 보수 지지층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왔거든요. 이번도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상황은 중도층이 거의 없이 좁아졌는데 예. 또 중도파리 하는 사람들은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밝혔거든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런데도 예. 지금의 중도파리는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. 알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설 연휴에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했다고 하고요. 이르면 이번 주말 그리고 늦어도 2월 말에는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. 어떻게 보세요?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50% 가까이 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90%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. 예. 역으로 따지면 한동훈의 자리는 없다. 뭐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이 탄핵 소추를 해서 이 전국이 이렇게 되고 국민들이 뭐 죄지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했는 장본인이 국민의힘 지지자는 한동훈이라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한동훈이 뭐 아무리 떠들어도 뭐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 제가 그전에 그래서 한동훈 참모들부터 대표 때 좀 바꿔라. 당신들끼리 다 잘났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겠느냐. 국민을 먼저 보는 것이 옳다. 이번도 뭐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별 의미도 없고 정치 지형에도 영향 없다. 그렇게 보시면 그냥 사라질 사람이다 이래 봅니다. 예.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꼼수든 아니든 잘하고 있다. 저는 그래 보고요. 한 가지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예산 삭감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경찰 뭐 여러 가지 활동비들 다시 다 넣고 그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어제 그저께인가 또 발표했잖아요. 50억 배를 더한다. 그러면 기존에 141억 배를 해서 50억 넣어 191억 배를 됐는데 좀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. 그 497억 예산 다시 하겠다. 또 하나는 지역화폐.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1호가 지역화폐. 그게 연간 50조를 풀겠다는 거예요. 이제 뭐 그 양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또 다른 거죠. 민생회복지원금. 민생회복지원금은
25만 원씩 예. 13조를 푸는 부분은 이게 이제 벽에 부딪혔어요. 그런데 지역화폐는 50조를 연간 풀면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8%를 푼다는 얘기가 그래 그 액수도 좀 줄일 수 있다고 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지역화폐 안 하겠다. 우클릭 행보는 잘하고 있다. 뭐 이런 부분 우클릭 행보는 잘하는데 진정성은 국민들 아직 의심이 많다. 진정성은 좀 의심이 된다. 네. 예. 민주당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? 김동연 경기지사, 김경수 전 경남지사, 또 김부겸 전 총리, 비명계 신산김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. 그렇죠? 신상김은 시기가 늦었다. 그래요? 그 전에 당 대표 이런 부분 할 때 했어야지. 그때 다 그냥 조용히 있었잖아요. 제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도 왜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. 예. 이재명 이오나 봐야지 뭐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될 거예요. 그렇게 만들어갈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뭐 시기 늦은 버스 지나가는 다음에 손도는 격이다. 네. 항상 그 정치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데 적당한 시기를 놓치고 뒷북쳐봐야 의미가 없다. 저는 그래 보고 삼김이 뭐 김경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은 김동연, 김부겸이 나왔다. 그러면 보수의 진짜 머리 아픈 상황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보세요? 이재명 대표로서 그나마 포비아가 넓고 이재명 비호감도가 60% 가까이 되니까 그나마 기대가 있는데 김동연, 김부겸이 대통령 후보가 됐다. 이 계엄 전국에서 그러면은 보수는 정말 머리 아파지죠. 그런 일이 뭐 우리가 막는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런 현상을 안 막으니까 그래도 보수 지지층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희망이 있다. 이래 보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오히려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가 나오면 더 어려운 보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대선이 될 것이다. 왜냐하면 뭐 조금은 좌측에 있지만은 뭐 극단적인 쪽은 아니잖아요. 그다음에 뭐 범죄 행위라 이런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격상으로도 좀 다르고 김동연 지사는 제가 원내 수석할 때 국무총리 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 파트너였잖아요. 잘 아시겠네요. 1년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대다. 그래요? 대통령 후보로서 두 사람이 나오면 정말 어렵다. 이렇게 봅니다. 김동연 지사가 의문의 1승을 지금 한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어제 이제 신청을 했더라고요. 이재명답다. 정말 해도 너무한다. 뭐 자신 있게 본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몰잖아요. 재판도 빨리 해라 뭐도 이래 하는데 본인도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나도 빨리빨리 해달라. 뭐 그런 재판이라는 게 빨리빨리 해달라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. 결국 뭐 이제 선거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들이 2심도 못 가잖아요. 대통령 예를 들어 조기 대선 때 그런 상황들을 이재명 대표가 좀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 민주당에서 최상목 그 대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얘기하는데 자신 있으면 해보라 그러세요. 탄핵 최상목 대대행 탄핵하는 순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60% 갈 겁니다. 민주당이 그렇게 팔을 모르고 있으면은 어렵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좀 당당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.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